여러분, 우유 좋아하시나요? 아침마다 시리얼에 부어 먹고, 커피에도 넣고, 또 그냥 한 잔씩 마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가 우유와 특정 암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 내용을 근거로 우유 섭취와 암 위험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겁주거나 단정 짓는 건 아니고요. 이런 연구가 있다 정도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는 종교를 가진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평소에도 채식하는 분들이 많아서 식단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보기 좋은 집단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3가지 식단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비건,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을 전혀 안 먹는 분들. 둘째, 락토오보 채식, 고기와 생선은 안 먹지만 우유와 달걀은 먹는 분들. 셋째, 기타 채식 그룹, 생선이나 일부 육류를 가끔 먹는 채식 형태입니다. 참가자들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기록한 뒤 평균 8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어떤 암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건 그룹의 전체 암 발병 위험이 24% 낮았습니다. 이건 같은 기간 동안 비건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거의 4분의 1이 적게 걸렸다는 뜻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특정 암에서의 차이입니다. 젊은 남성 비건은 전립선암 위험이 43% 낮았고 젊은 여성 비건은 유방암 위험이 31% 낮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팀은 우유 섭취량과 암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일수록 전립선암과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 즉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관관계이지 원인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상관관계라는 건 두 현상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지, 한쪽이 다른 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같은 시기에 물놀이 사고도 늘어나죠.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이 물놀이 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둘 다 더운 여름이라는 공통 원인이 있는 거죠. 우유와 암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유가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다른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준 걸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신호를 보였습니다. 2022년 미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하루 약 430g 정도 유제품을 먹는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이 하루 20g 정도만 먹는 남성보다 약 27% 높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두 극단만 비교한 게 아니라 유제품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전립선암 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용량 반응 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하루 섭취량이 20g에서 100g, 200g, 300g, 430g으로 늘어날수록 위험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00g을 섭취할 때는 저섭취군 대비 위험이 약 12% 높아졌고 최고 섭취군인 430g에서는 27%까지 증가했습니다. 각점 옆에 세로선은 95% 신뢰 구간으로 실제 위험이 어느 범위 안에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파란 사선은 섭취량과 위험비의 전반적인 추세를 나타내는데 섭취량이 높을수록 완만하게 위험이 올라가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또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하루 200g의 우유를 마실 때 전립선암 위험이 약 2% 증가했습니다. 치즈나 버터 같은 다른 유제품도 소량 섭취 시 각각 1에서 3% 정도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전지 우유를 많이 마신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40% 이상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자료에서 전립선암과 유제품 사이에 비슷한 경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역과 생애 시기별 결과를 보면 서로 다른 양상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우유를 많이 마신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 사이에서 성인이 된 뒤 전립선암 위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영국의 보이드 오어 코호트에서는 어릴 때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에게서 성인기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기 섭취와 성인기 위험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또 유제품 외 식품의 영향도 관찰됐습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 더 마실 때마다 전 세계 자료를 종합한 분석에서 전체 암 발생 위험이 소폭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됐고 전립선암에서도 위험 감소 신호가 관찰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보면 12년 추적 결과에서 유제품 섭취와 전체 암 사망률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요구르트 섭취가 많은 집단에서 전체 사망률이 낮게 나타나는 연관성이 보고된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일본 JACC 연구에서는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섭취와 췌장암 발생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정리하면 지역과 식문화, 생애 시기와 식품 유형에 따라 관찰되는 연관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제품이 항상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장암입니다. 여러 연구와 세계암 연구기금 보고서에서는 유제품, 특히 우유와 칼슘 섭취가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칼슘이 대장 점막을 보호하고 발암물질이 세포에 직접 닿는 걸 줄여줄 수 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는 결과가 조금 엇갈립니다. 이번 채식 연구에서는 우유를 많이 마시는 여성일수록 위험이 높아졌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저지방 유제품과 유방암 사이에 뚜렷한 위험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중립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이 추측하는 몇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째, 우유 섭취가 IGF-1이라는 성장 관련 호르몬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이 호르몬은 세포 성장에 필요한데 암세포 성장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업용 우유에는 젖소의 생리 주기에 따라 자연적인 호르몬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고칼슘 섭취가 비타민 D의 활성형을 줄여서 일부 암의 방어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우유는 하루 200ml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전립선암 위험 증가 구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칼슘과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발효유를 활용하세요. 요거트나 케피어는 장 건강에 좋고 대장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셋째, 칼슘은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참깨 같은 식품에도 칼슘이 많습니다. 넷째, 식물성 식품 비중을 늘리세요.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은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여러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됐듯이 채식 식단은 전체 암 위험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암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완전 채식을 할 경우 비타민 B12, 철분, 오메가3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이런 영양소는 보충제나 다른 식품으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전립선암과 유방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관찰됐지만 그렇다고 우유가 암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장암처럼 오히려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암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우유를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고 매일 많이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우유를 얼마나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